내 컴퓨터 유튜브 강의 채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해 온 것은 이제 모니터의 전원 공급 장치인 립스보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는 우리가 SMPS 파트와 우리가 액정은 자체 발광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 광원을 쏴줘야 되는 건데, 우리가 전번 시간에는 인버터 회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인버터. 우리 그 모니터의 광원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CCFL, 형광등으로 광원을 비춰주는 CCFL 방식의 백라이트 방식이 있고, 하나는 LED 방식의 백라이트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번 시간에 했던 인버터라는 그 회로는 CCFL, 형광등을 점등시켜주는 점등시켜주기 위해서 전원을 공급해주는 파워 서플라이라고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왜냐면 CCFL이라는 형광등은 교리 형태의 전기를 가해줘야 걔가 점등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류 12V를 받아서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스위칭을 해서 직류를 교리 형태로 바꿔가지고 고주파 트랜스 1차 측에 가해주면은 상호 인덕턴스에서 2차 측에 유도기를 발생된다. 그래서 2차 측에는 많은 권선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교류를 승합 형태의 신호로 바꿔서 어디로 공급해주냐, CCFL을 공급해줘서 CCFL이 점등이 된다. 그게 이제 인버터다. 그죠? CCFL형 파워 서플라이가 바로 인버터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오늘은 뭐냐면은 이 드라이버라는 것을 얘기를 할 건데, 드라이버라고 그래가지고 뭐 인버터랑 많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단지 뭐냐, 인버터라는 것은 직류를 받아서 교류 형태로 변화해 주는 것도 인버터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 지금 말하는 드라이버 또는 컨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버터. 이거는 뭐냐면 직류 형태 신호를 갖다가 직류 형태를 다시 만들어주는, 그죠?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컨버터라고 그런다. 그죠? 여기 보면 출력이 직류 형식의 변환기를 우리가 컨버터라고 얘기한다. 또는 드라이버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인버터나 드라이버가 완전히 생뚱맞게 틀린 게 아니라 단지 트랜스가 빠져 있다. 그죠? 왜냐하면 CCFL은 교류를 가해줘야 되는 거고, LED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는 우리가 전자 소자이기 때문에 직류 형태를 가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가 필요가 없다. 그것만 틀린 거다 하고 여러분들 얘기해 줬어요. 물론 안에 들어가는 소자가 이제 뭐 LED에 공급되는 LED 개수에 따라서 뭐 60V에서 어떤 거는 뭐 100V 이상이 가해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들어가는 소자들, 컨덴서라든가 PWM이라든가 FET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좀 높은 내압의 그런 소자들을 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드라이버 회로라는 게 뭔가를 정의를 한번 내리고 넘어갈게요. 모니터 컨버터는 SMPS로부터 DC 12V를 공급받아 PWM과 FET로 구성된 스위칭부의 스위칭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DC를 AC 형태로 승합하여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 DC로 변환하여 LED 백라이트에 공급하여 점등을 위한 파워 서플라이를 말한다. 출력이 직류 형식의 변환기를 컨버터라고 한다. 예. 그리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스위칭볼을 통해서 PWM과 FET 조합해서 12V를 받아서 얘가 이제 우리가 직류 형태를 교류를 바꾸지 않습니까? 이 교류 형태를 바꾸는 과정에서 일단 승합 과정이 됩니다. 승합. 12V 받아서 우리가 LED 개수가 많으면 12V 갖고 안 되잖아요. 뭐 40V 이상 먹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요 이제 스위칭 단계에서 교류 형태 신호를 좀 더 승합을 해서, 그죠? 승합의 출력을 빼내는 건데, 그러면 얘는 교류란 말이죠. 교류를 우리가 그 LED에 공급해주면 점등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쇼트키 다이오드 LC 필터, 즉 정류회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LED 백라이트에 전원을 공급해 준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뭐냐면 드라이버 회로의 어떤 기본적인 이론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요 회로를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지금 전번에 인버터 할 때는 요 정류라는 부분이 뭡니까? 정류라는 부분이, 그죠? 여기가 지금 우리가 트랜스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죠? 그게 없어졌죠. 왜냐면 LED는 소자이기 때문에, 직류를 공급해준 소자이기 때문에 트랜스가 필요 없다. 트랜스는 교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SMPS 파트로부터, 그죠? 우리가 이 LED 모니터도 립스 보드가 있는데 걔도 220V를 전원을 꺼주면 오토 방식으로 구현된다. 즉 220V AC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그죠? 2차 단으로다가 컨버터 드라이버 보드가 필요한 12V와 AD 보드가 필요한 5V를 갖다 출력해내는 방식을 똑같이 오토 방식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SMPS로부터 12V를 공급받으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그죠? 이게 여기 지금 이게 스위칭 FET죠. 여기 드레인에 12V가 딱 공급을 한단 말이죠. 드레인에, 그죠? 드레인에 딱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FET는 게이트에 어떤 신호가 들어와줘야 스위칭을 하는데 지금 신호가 없단 말이죠. 대기하고 있는 거죠. 자, 12V를 받아서 일단은 FET 드레인에 딱 공급을 해주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부 전압 강화를 통해서 이 PWM에 VCC를 갖다 딱 공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SMPS 파트에 여기 SMPS 파트죠? 여기에 있는 PWM은, 그죠? 220V만 꽂으면 바로 얘가 펄스 발진해서 스위칭을 한다 그랬죠. 하지만 우리가 드라이버라든가 인버터 회로는 들어있는 이 PWM 소자는 VCC를 가해줘야 되더라도 이게 펄스 발진 안 합니다. 왜냐면 AD 보드로부터 온오프 시그널이 PWM의 이네이블 또는 온오프 단자로 들어와야 그때부터 스위칭을 하는 거죠. 그죠? 얘가 펄스 발진을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12V가 여기 드레인에 들어오고 V전압이 전압 강화를 통해서 공급이 됐어요. 그러면 동작 대기하고 있는 거죠. 이때 사용자가 파워온 버튼을 누르거나 리모컨의 파워온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시그널이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죠? AD 보드의 마이컴 MCU로 들어가서 MCU 안에 폼에 운영체제가 있다고 그랬죠. 걔가 연산 과정을 거쳐서 인버터를 PWM이 동작할 수 있는 온오프 시그널을 AD 보드로부터 이 컨트롤 신호가 이리로 들어오는 거죠. 어디로 들어오냐? 바로 이네이블 단자 또는 온오프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동작 신호를, 그죠? 동작 시작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뭡니까? 얘가 펄스 발전하는 거죠. 온오프 타임 이렇게 펄스 발전해서 이게 어디 들어가냐? 바로 게이트에 주는 거죠. 게이트에 주게 되면 스위칭을 합니다. 스위칭을 하는데 우리가 LED는 개수가 LED 그 패키지가 10개 달려있는 것도 있고 50개 달려있는 것도 많잖아요. TV 같은 거는 LED 바가 보통 가로로다가 5줄, 6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전압을 요구합니다. 그럼 12V를 받아서 12V 직류에서 공급해주면 LED가 켜지겠습니까? 안 켜진단 말이죠. 여기 PWM과 FET를 조합해서 스위칭을 할 때 AC가 일종의 승합을 한다, 승합. 그죠? 승합을 한단 말이죠. 그죠? 승합을 해더라도 얘는 교류형, AC, 교류 형태를 취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LED가 안 켜지잖아요. LED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잖아요. 이 소자는 반드시 직류를 공급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뭐냐? 이 승합된 교류 형태 신호를 우리가 정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필터한다, 필터. 그죠? DC를, 우리가 AC를 다시 여기서 뭡니까? 이 DC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죠. 그게 정류회로예요. 이 정류의 중심 소자는 뭡니까? 쇼트키 다이오드와 코일과 콘덴서를 통해서 승합된 그 교류 형태 그 신호를 정류해서 다시 높은 정류의 신호의 그 DC 신호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 준 거죠. LED 개수에 따라서 이제 설계자가 이런 스위칭 FET하고 PWM에 대한 요게 맞는죠. 소자가 만약에 LED가 60개 달려있다. 여기에 공급되는 만큼의 징전기를 그 설계자가 만들었겠죠. 그렇게. 그래서 이게 백라이트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점등이 되겠죠. 그죠? 점등이 되면 이제 항상 뭡니까? 2차 측을 감시해주는 감시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피드백, 이 괴한회로입니다. 괴한. 그죠? 괴한회로. 피드백 회로에서 항상 2차 측의 전류 또는 전압 변동을 감시를 해가지고 이상이 있다 그러면 뭡니까? 피드백 회로 항상 감시하는 거죠. 이 결과값을 갖다 어디 주냐? PW의 피드백 단자로 준단 말이죠. 그죠? 주면 얘가 뭡니까? 펄스 발진을 늘려라, 줄여라, 아니면 2차 측에 LED가 만약에 쇼트가 됐다. 그러면 발진을 하지 마라 하는 식의 명령을 내려서 이제 백라이트가 안 켜지는 그게 이제 피드백 회로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 중에서 인버터 틀린 건 뭡니까? 바로 요 부분에 트랜스가 있는 기죠. 교류 형태 신호를 교류로 바꿔주는 승합해주는 그 트랜스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고주파 트랜스가. 그 대신에 뭐가 왔냐? 정류 회로가 이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요것만 이해하면 되니까 드라이버 LED 모니터라니까 이거 드라이버 컨버터 쪽이
막 다른 세상의 어떤 그런 감을 갖고 그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트랜스만, 고주파 트랜스만 없어진 거다. 그 소자들이 약간 좀 내압이 높은 거, 그런 걸 썼다. 그래서 콘덴서도 보통 100V짜리 막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여기 SMPS 아니면 그 우리 인버터 쪽에 보면 튜닝 콘덴서라든가 이런 것이 보면 내압이 높지 않은 거죠. 25V짜리 이렇게 쓰죠. 그죠? 여기는 뭐 100V 이상짜리를 쓴단 말이죠. 그죠? 100V, 150V짜리. 왜냐면 여기서 교류형 때 신호를 여기서 이 승합을 해가지고, 그죠? 여기 직류에서 다시 직류를 뽑아줘야 줄리다 보니까 이 승합된 교류형 때 신호가, 그죠? 정류를 하기 위해서 이거 내압이 견딜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이런 콘덴서가 내압이 높은 그런 걸 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콘덴서 가격도 이제 내압이 높을수록 약간 좀 비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LED 모니터하고 LCD 모니터, 즉 백라이트가 CCFL이냐 아니면은 LED 백라이트냐에 따라서 쓰는 이제 파워 서플라이가 이런 구조인데, 드라이버 보드는 여기서 트랜스만 빠져 있는 거다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컨버터의 동작 조건은 뭡니까? 12V가 들어와야, VC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가 있으면 당연히 마이너스의 동작이 되니까 그라운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PWM, 이 스위칭부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 AD보드로부터 온오프 시그널이 들어와야 PWM의 이네이블 단자로 들어가서 뭡니까? 동작을 한다. PWM이. 그렇기 때문에 온오프 시그널이 필요하다. 이게 계속 220V를 인가하면 백라이트도 켜진다 그러면 전력 낭비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쓸 때 파워 온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백라이트가 켜져서 우리가 사용자 쓰게끔 하고, 안 쓸 때는 또 뭡니까? MCU가 판단하는 거죠. 신호가 없네. 그죠? 신호가 없다 그러면, 야, 그러면은 절전 모드로 들어가자 해가지고 뭡니까? 백라이트가 꺼지죠. 그죠? 여기서 온오프 시그널을 끊어버린단 말이죠. 누가 끊냐?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MCU 안에 있는 폼웨어, 즉 운영체제가 걔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쓰고 있으면 모니터 LED만 깜빡깜빡하고 화면이 액정에, 그죠? 액정에 있는 그 어떤 영상이 나가버리죠. 그러면 여기 지금 온오프 신호를 끊어서 얘가 PWM 중지시키니까 당연히 전기는 공급이 안 되겠죠. 또 하나 뭡니까? AD보드 스위칭 회로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패널 쪽에 VCC 5V 공급해주는 패널 쪽에 스위칭 회로와 여기 인버터나 드라이버 쪽에 이 온오프 시그널을 주는 스위칭 회로가 있다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대기 모드로 들어가면 패널 쪽에 VCC 5V도 끊어져 버립니다. 그 누가 끊냐? 게이트를 단절시키는 거죠. 누가 끊냐? 바로 MCU 안에 있는 폼웨어가 판단을 해서, 야, 지금 사용자가 아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신호가 안 들어오고 있어. 그걸 판단을 해서 이제 그 전기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절전 모드라고 그런다. 그죠? 그럼 마우스를 다시 움직이면은 신호가 들어가니까 다시 MCU가 판단해서, 야, 좀 쓰나보다. 자, 그 드라이버 쪽에 온오프 시그널 보내고 패널 쪽에 5V VCC를 다시 게이트를 열어 해가지고 우리가 또 영상이 나타나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동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어떤 그 립스보드 SMPS 파트와, 그죠? 어떤 이거 그 드라이버 이 파트가, 이 파워 서플라이가 중요한 역할도 하지만, 이런 모든 컨트롤은 어디서 하냐? 바로 AD보드 또는 메인보드라고 얘기하는데, TV 쪽도 똑같이 AD보드, 메인보드라는 용어를 씁니다. 거기에서 모든 회로 컨트롤을 통제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AD보드, 메인보드를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그런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메인보드 또는 마더보드라고 있어요. 이게 메인, 중심이 되는 어떤 그 보드이기 때문에 메인보드라는 얘기를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컨버터 동작 조건도 인버터랑 마찬가지다. 이 온오프 시그널이 되게 중요하죠. 이게 안 들어오면 이 부분이 있죠? 이 드라이버 파트가 정상적이라고 해도 이게 동작이 안 되는 거죠. PWM 동작 조건이 안 되잖아요. 온오프 시그널이 들어와야 PWM 동작 조건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상인데 뭐냐면 우리가 막 뒤지죠. 그죠? 어떤 스위칭부가 문제 있는 게 아니야? 아니면 폼웨어 쪽에서 신호가 제대로 나오고 있어? 안 나오고 있네?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폼웨어가 들은 MCU, 디바이스 분량은 거의 없습니다. 폼웨어 손상들이 많죠. 우리가 이제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운영체제가 손상이 돼서 브루스크린이 나듯이, 그래서 우리가 폼웨어를 ISP 지그를 통해서 써넣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롬 파일 확보가 많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롬 파일이 없어서 수리 못하는 사람도 많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그 수리하면서 많이 이제 여러분들 PC에 저장을 해 놔야 됩니다. 자, 여기 드라이버 보드, 요게, 그죠? 요게 지금 우리가 말한, 전번 시간에 했던 인버터, 그거나 마찬가지인데, 얘는 지금 우리가 LED를 켜주는 파워 서플라이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똑같이 있잖아요. 요 PWM 있죠? 여기 FET가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트랜스가 없어요.
대신에 뭐냐, 대신에 여기 쇼트키 다이오드와 여기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이 전원이 나가는 거죠. 그죠? 여기 나가는 겁니다. 이게 나가는 겁니다. 그것만 이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작 여기는 다 똑같습니다. 동작 전압 공급 회로도 SMPS로부터 12V를 받아서 스위칭 FET 드레인에 딱 대기하고 있는 거죠. 내부 전압 강화를 통해서 PWM에 설계자가 쓴 이 PWM 품번을 찾아오면 미니멈 몇 볼트에서 맥시멈 몇 볼트의 VCC가 고강해져낸다. 그걸 우리가 이제 쓴 설계자가 해서 이제 몇 볼트를 공급해 주게끔 해놨겠죠, 여기서. 자, 이제 그 다음에, 그죠? 그래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쪽에 PWM 동작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바로 AD 보드로부터 이제 스위칭 에러가 동작 조건은 뭐냐면 AD 보드로부터 온오프 시그널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받아서 PWM이 이제 이네이블 단자로 들어가면 이제부터 뭐냐, PWM이 펄스 발전하겠죠. 그 온오프 시그널을 어디 주냐? 바로 게이트에 줘서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는 12V를 스위칭해서 DC를 AC로다가 우리가 승합을 한다. 그죠? 왜? LED 개수가 많고 적은에 따라서 DC 전압은 많게 공급해 줘야 되고 적게 공급하기 때문에 12V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뭡니까? DC를 AC로 승합을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LED는 우리가 전자 소자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옛날에 인버터는 여기서 뭡니까? 승합회로, 그죠? 트랜스가 있었는데 정류회를 거쳐야 되겠죠. 승합된 AC 형태의 어떤 신호이기 때문에 LED 백라이트 점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류 형태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필터링회를 거치는데 바로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직류로 바꿔준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LED 백라이트에 전기를 공급해 주는 거죠. 그죠? 전기를.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점등이 되지만 항상 2차적을 감시한다 그랬죠. 그게 피드백회로, 교환회로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전류의 변화량을 감지해서 뭡니까? 그 변화량을 우리가 PWM에 피드백 단자로 줘서, 그죠? 야, 2차 측에 문제가 있어. 발진을 우리가 줄이자, 늘리자. 아니면은, 야, 아니, 발진해서 전기를 차단해야 돼. 그런 회로가 바로 이제 이 피드백 회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회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밝기를 조정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이 신호가, 이 브라이튼이 있었던 디밍 신호가 일로 들어와서 PWM의 펄스 발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주파수 변조를 통해서 백라이트를 흐리게 하거나 밝게 하거나 아니면 어둡게 하거나 하는 역할도 한다 이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그 AD 보드로 받는 신호가 이제 이런 컨트롤 회로를 통해서 들어온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인버터 쪽에 한 거랑 거의 똑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버터 쪽을 터치한 사람들은 드라이버 이거를 하는 데는 아무 그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인버터 회로의 이론조차도 모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할 때도 이제 소자가 약간 좀 높은, 그죠? 내압이 높은 그런 소자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것만 틀리지 똑같아요. 그죠? 요것만 잘 드라이버 보드하고 인버터 쪽 회로만 잘 익힌다면 뭐 여러분들 이거 하는 데는 큰 뭐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드라이버 쪽에 회로를 잠깐 보면요. 회로를 보면 뭐 인버터하고 틀린 것은 여기 트랜스만 없는 거예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12V가 들어와서 FET 드레인에 딱 대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대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그때 전압 강화회를 통해서 PWM의 VCC에 VC 전압이 공급된단 말이죠. 그럼 스위칭 동작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AD 보드로부터 온오프 시그널이 들어와서 그게 어디 들어가냐? 바로 이쪽에, 그죠? 이쪽에 PWM의 온오프 또는 이네이블 단자로 들어가게 되면 얘가 온오프 시그널을 보내겠죠. 어디로? FET 게이트로. 그러면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던 DC 12V를 온오프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칭 작업을 함으로써 뭡니까? 여기서 이제 AC 형태 12V AC가, 그죠? 어떤 승합이 된 교류 형태로 바뀌겠죠. 그리고 LED가 켜지기 위해서 만약 50V를 요구한다 그러면 뭡니까? 여기서 50V만큼의 교류 형태의 신호를 승합을 해서 이제 교류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직류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여기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50V를 만들어서 바로 여기 LED 백라이트로 공급해 주는 거다 이거죠. 그죠? 그럼 이제 LED가 켜지겠죠.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항상 이 피드백 회로가 감시자라고 했죠. 전압도 변화량을 얘가 감지해서 바로 어디로 들어가냐? 이 피드백, 그죠? 피드백으로 들어가서 발진을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 아니면 발진을 정지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한다 이거죠. 그 결정을 해주게 하는 건 누구냐? 바로 피드백 회로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LED 드라이버가 립스보드에 통합되어 있는 게 있고 SMPS 파트가 따로 있고 지금 뭐 모니터가 이런 드라이버 보드가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같은 거죠. 뭐 통합되나 뭐 별개로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12V를 받아서 여기 이제 PWM이죠. PWM. 여기 FET죠. 해가지고 얘가 여기서 이제 교류 형태의 신호를 승합해서 이 쇼트키 다이오드와 LCP를 통해서 양쪽에 백라이트가 두 개니까 여기에서 이제 지금 보면 내압이 좀 높죠. 콘덴서들이 통해서 이제 백라이트를 공급해 주는 거죠. 이것도 보면 그 LCD 모니터하고 틀린 점은 거의 그 뭡니까? 트랜스만 없다는 거. 트랜스만 없지 회로는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LED 모니터에서 거부 반응을 가질 필요는 없다. 왜냐면 트랜스가 없으니까 소장 하나 없어졌잖아요. 트랜스는 단선도 있고, 그죠? 어떤 그 절연 파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측정하려면 까다로웠었는데, 왜 LED로 가면서, 컨버터로 가면서 우리가 더 쉬워졌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죠? 근데 수리를 해본 사람은 그런 게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LED면, 아, 이거 어떻게 수리하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인버터만 잘 공부를 하신 분은, 뭐, LED 이 드라이버, 컨버터 쪽에 문제가 되더라도, TV도 마찬가지죠. 요즘 전부 다 LED 방식이죠. QLED까지는 전부 다 이 컨버터라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 수리할 때는,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회로도 가지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장난 거, 또는 양품이라도 괜찮아요. 자꾸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회로도 살펴보고 찍어보고 그죠? 동작되는 거 어떤 전압을 걸어가지고 인가해가지고 측정도 해보고 그런 작업을 해봐야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그죠? 딱 들을 때는 알 것 같아. 아유 쉽네 하지만은 실제 해보면은 그죠? 이론과 실무는 또 틀릴 수가 있어요. 실무가 더 어렵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실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이론들이 밑에 깔리지 않으면은 수리를 하지 못한다. 수리를 할 수 있지만 무슨 수리냐? 원포인트 수리죠. 야, 그 모델은 그거 잘 나가. 그거만 갈면 돼. 그거는 진정한 수리는 아니다. 그죠? 어깨너머로 배운 어떤 그 얄팍한 지식이겠죠.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론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론을 이렇게 자꾸 얘기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죠? FET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수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PWM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수리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드라이버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모르고 수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을 알아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TV, SMPS 하면은 여러분이 자꾸 겁을 내는 게 뭐냐면 완전히 틀리잖아요. 부품수도 많고 딱 들어가면 이게 뭐지? 뭘 봐야 되지? 왜 5V만 나오지? 이게 뭐야? 왜 트랜스가 더 많지? PFC, RC하고 그 메인 스위칭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똑같으지 뭐 부분만 많다 그러지 뭐가 틀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만약에 PFC 쪽이 안 나온다 그러면 거기다 FET하고 그죠? PFC 컨트롤러하고 PWM이 있단 말이죠. 측정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죠? 겁낼 필요는 없는데 뭐 부품도 많고 이게 무슨 회로가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겁내는데 이런 게 기본만 알고 있으면 뭐 우리가 뭐 설계자들이 그 기본을 역행해서 SMPS라 그러면 스위칭 모드인데 그걸 역행해서 회로 설계한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죠. 단지 구조가 틀리고 그죠? 어떤 뭐 부품의 배치가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다 똑같다는 이론은 기본 이론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 기본만 알게 되면 뭐냐? 그걸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응용력이 생긴다 그러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겁낼 필요 없이 잘 하면 된다. 뭐 처음부터 누가 고수의 길을 갔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공부하면서 고수가 하는 거죠. 다 이 강의 듣는 사람분들 있지 않습니까? 다 고수가 될 수 있고요. 더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용기를 내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지금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립스보드에 립스보드. LED 모니터에 들어갈 립스보드란 말이죠. 근데 LED 모니터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SMPS 파트가 하나 따로 있고 여기가 지금 뭡니까? 여기가 드라이버죠. 이게 따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좀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참 고가, 좀 약간 가격이 있는 것은 립스보드 타입으로 돼 있고 가격이 나쁜 것은 아답터 타입으로 돼 있다. 그게 맞는 얘기일지도 몰라. 이게 원가가 더 높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립스보드 타입으로 돼 있지 않는 것은 뭡니까? AD 보드가 따로 있고 그죠?
이 컨버터만 따로 있는 거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답터로 전원을 들어가면 걔가 이제 AD 보드 쪽 공급해주고 여기 공급해주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립스 보드 타입으로 공급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LED 모니터 쪽에 아답터가 들어간다. SMPS 고장났다. 아답터만 갈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SMPS 파트라든가 드라이버 보드 파트라든가 다 우리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수리가 아답터 타입보다 어렵죠. 그리고 이제 가격 좀 있는 것들은 보면 220V 립스보드 타입으로 거의 장착이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가와 저가 구분은 그렇게 구분하면 그게 맞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요게 지금 여기까지가 우리가 SMPS 파트란 말이죠. 여기까지가 여기가 드라이버 쪽이 드라이버 쪽 여기가 드라이버 보드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 지금 트랜스만 없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모니터 컨버터의 동작 흐름을 좀 볼게요. 자, 220V를 꽂잖아요. 그럼 얘도 오토 방식이기 때문에 AD 보드가 필요한 5V와 컨버터 또는 드라이버 보드가 필요한 12V를 막바로 출력해 2차 측으로 여기서 출력해내는 방식을 쓰고 있다 이거죠. 쓰고 있다. 그죠? 그럼 뭡니까? 이 12V는 요즘 회로를 타고 여기 지금 FET 양쪽 FET에 공급이 되고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고 내부 정확 강의를 통해서 이 PW에 필요한 이 소자의 품번을 찾아오면 데이터 시트에 VCC는 미니멈 몇 볼트에서 맥시멈 몇 볼트에 공급해야 그 전압값을 얘가 만들어 줬을 거란 말이죠. 여기 VCC에 대기하고 있고 얘는 스위칭 동작하고 대기하고 있다. 그죠? 여기 SMPS 파트 지금 여기는 굉장히 조그만 이 PWM 썼어요. 이게 요거 PWM 아닌 줄 여기 PWM입니다. 이건 그죠? 이 모델은 그래서 얘처럼 들어가면 막바로 스위칭을 하는 펄스 발전하는 게 아니라 얘는 동작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PWM은 그때 우리가 AD 보드에서 온오프 시그널이 들어오면 여기 이네이블 단자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얘가 온오프 펄스 발전해서 FET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던 12V를 게이트에 신호를 줘서 스위칭을 하게 된다. 그죠? 그런 거예요. 그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온오프 시그널을 줘보는 거죠. 여기다 온오프 시그널 강제로 한번 줘봤습니다. 강제로 줬더니 지금 여기 지금 온오프 시그널이 들어가면서 LED 전원 공군을 여기서 만들어 준 겁니다. 스위칭을 해서 18V 이상으로 몰려 준 겁니다. 여기서 그죠? 12V를 받아서 그죠? 내부에서 스위칭 하면서 AC를 승합을 한 거예요. 승합을 해서 뭡니까? LED가 직류를 공급해 주니까 여기서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직류를 만들어 준 거죠. 그 직류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LED가 켜지는 거죠. LED가. 지금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이 모니터에 영상이 나타나면서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뭡니까? 이때 다시 우리가 쓰지 않기 위해서 파워 버튼을 껐어요. 눌렀어요. 그럼 뭡니까? 온오프 시그널이 끊어지면서 직류 전기가 차단이 돼 버리죠. 왜? PW의 발진이 멈추기 때문에 얘는 스위칭을 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2차 쪽에 정류도 못 하겠죠. 그죠?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 스위치는 안 껐지만 사용자가 사용을 안 하기 위해서 한참 동안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아니면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 30분 동안 안 쓰고 있었다 그러면 뭡니까? AD 보드의 MCU가 판단해서 야 지금 신호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절전해야 되는 거 아니니? 해서 절전 모드의 어떤 그 작업을 해서 뭡니까? 그죠? MCU가 이쪽으로 온오프 시그널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를 온오프 버튼을 끄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사용 안 하고 있을 때는 MCU가 판단해서 온오프 시그널 여기 PWM에 들어가는 온오프 시그널을 끊어버린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액정 VCG 패널로 들어가는 5V VCG 게이트를 끊어버리고 온오프 시그널을 끊어서 PWM에 온오프 시그널을 단절시키니까 스위칭을 못하니까 패널 쪽에 전원하고 여기 지금 컨버터 쪽에 이 전원이 단절이 되는 거죠. 단절이 되지만 얘는 뭡니까? SMPS 파트는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오토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니터는 전번도 얘기했지만은 전력이 많이 낭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탠바이 형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TV는 어떻게 됩니까? 끄게 되면 그죠? 5V만 대기 전력 5V 스탠바이만 나오고 있는 거죠. 얘처럼 이게 메인 전압이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때 이제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메인 스위칭 회로가 동작이 되면서 PFC 전력 효율 보상 회로와 공진 회로, RC 회로가 동작을 해서 메인 전압 12V, 24V, 33V를 만들어서 다시 이제 TV 액정을 가동시키는 그런 상태로 간다. 그게 틀린 점이다 이거죠. 이게 이제 모니터 컨버터의 그 동작 원리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인버터 쪽이랑 트랜스만 없다. 그죠? 이 작동하는 원리는 같습니다. 그죠?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백라이트 양구판별 지그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강의를 드렸는데, 특히 뭐 LED라든가 LCD LED 모니터라든가 아니면 LED TV 같은 경우는 이렇게 뜯어보면 백라이트가 쭉 있어요. 그죠? 쭉 있는데 어떤 것이 불량이냐? 그러니까 이제 TV 같은 경우는 소리는 나오는데 화면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왜냐면 QLED TV까지는 액정은 자체 발광이 아닙니다. 그 광원이 없으면은 당연히 광원을 비춰줘야 액정의 영상이 나타나는데, 광원이 없다 보니까 액정은 동작이 될, 패널보드라든가 티콘보드는 동작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광원을 쏴주지 않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이제 OLED TV죠. OLED TV는 틀리죠. 백라이트가 없죠. 자체 발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QLED까지는 우리가 이 소리는 나오는데 화면이 안 나온다는 것은 이 LED 패키지가 나가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체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LCD 모니터는 그 CCFL 백라이트 테스터기를 만들어서 자작을 했죠. 다일에 썼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이 종류도 많고 개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작하기는 좀 그렇고 만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LED 백라이트 테스터기를 이게 우리가 완성품을 팝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가격 비싸지 않고. 그래서 얘를 측정을 해서 어느 쪽이 불량이냐.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으니까 여기 나오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같은 곡으로 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반대로 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켰을 때 백라이트 테스터기를 우리가 연결했을 때 서서히 다른 건 들어오는데 다른 건 서서히 들어온다든가 아니면은 안 들어온다든가. 이제 서서히 들어오는 건 진행성 불량이니까 그것도 갈아줘야 됩니다. 안 들어오는 것은 나갔으니까 갈아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전체 해보고 하나하나 또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측정하게끔 여기 동판이 나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 있죠. 여기 우리 갖다 테스트를 찍으면 되는 거죠. 물론 여기다 개별로 플러스 마이너스 찍어도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측정하려고 그러면 여기다 찍게 되면 G 플러스 라인과 마이너스 라인에 LED 백라이트 전원이 공급되면서 그죠? 이 전원이 들어오겠죠. 서서히 들어오냐. 이 눈으로 관찰 잘 해야 되겠죠. 한 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개수가 많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다 똑같이 밝아져요. 근데 똑같이 밝아지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 흐리멍텅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교체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하면서 또 그냥 나중에 이걸 떼고 나서 어떤 게 안 들어오지 이러지 말고 그때 여러분들이 여기다 뭐 그 네임펜 같은 거로 마킹을 해서요 불량이라고 여기다가 체크마크를 해두면 이제 이 시트지를 벗겨내고 얘 지금 이런 식으로 떼어가지고 수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 측정하고 나서 아까 어떤 게 불량이었었지? 이거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 측정할 때는 네임펜 하나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불량 나는 거 체크마크를 싹 해놓으십시오. 여기다 또 확산되는데 하지 말고 여기 시트지 있는 데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이렇게. 아니면 시트를 벗겨내고 하시든가.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수리의 요령이다 하는 거죠. 그죠? 요거 다 갖고 계시죠? LED 백라이트 테스터기는 여러분들이 가격이 비싸지 않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될 그 필수 장비 또는 지급입니다.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좀 개조를 했어요.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극성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압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안 쓸 땐 여기다가 여기 좀 꽂이에다가 그죠? 이 소켓에다 꽂아가지고 쓰고 스위치를 달아서 요즘 나오는 거는 아마 이 스위치 전원 스위치가 달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는 사람들은 이게 별도로 빼가지고 달아 놓으면 그죠? 사용하기 편하겠죠. 자 그럼 이거 양구 판별을 어떻게 하나 봅시다. 이게 TV 쪽인데 TV 쪽에 이제 우리가 문제가 돼서 한번 수리하는 이런 이 TV 지금 그 인치수가 큰 거예요. 자, 이 케이스를 벗겨내면 일단 얘를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드러낼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흡착기를 이용해서 하는데 뭐 대형 흡착기 아니래도 돼요. 뭐 대형 흡착기가 보통 30만 원 하는데 저는 그거 안 갖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조그만 흡착기 가지고 그냥 합니다. 뭐 여러분들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 할 때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패널보드가 액정 그라스하고 패널보드가 이 TCP라는 이 플렉시블 이걸로 연결돼 있어요. 그 부분에 우리가 ACP 테이프로다가 우리가 이 본딩이 돼 있는데 이 잘못 건드리면 이 TCP가 이 액정 그라스하고 아니면 또는 패널보드 쪽에 기판하고 해서 떨어집니다. 그럼 뭐가 납니까? 이 하얀 검은 줄이 크게 나오면서 영상이 안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전문용어로 라인 디펙터다. 라인 디펙터 나오면 이 액정 버려야 되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탭 수리하는 데 가서 매덕짜리 장비를 보유한 데서 이거를 수리하는 데가 있는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해도 얼마나 불량 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 우리가 그걸 오래 가지는 못한다. 이게 한번 떨어지면은 다시 재생해도 안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서 탭 수리 장비들이 얼마나 좋은 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만약에 이 탭이 떨어졌다 내가 잘못 드러내면서 이거 한쪽을 찢어 먹었다 아니면 여기 있는 그죠 액정 그라스에 태핑되어 있는 그게 떨어졌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들 이 TV 하나 물어줘야 돼요 이거 그죠? 액정을 구입하느니 하나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TV 대형인치 TV 수리할 때는 액정 드러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 TCP라는 제가 이제 모니터 기본 강의 쪽 보면 이 TCP에 대한 것도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거 잘 보세요. 그죠? 그냥 우리가 뭐 납을 갖고 솔더링 한 게 아니라 ACF 테이프를 가지고 얘를 이제 우리가 솔더링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모르시면 모니터 기본 과정을 여러분 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부 판별하게 하려면 어차피 액정을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조그만 흡착기를 써요. 이런 거. 조심스럽게 하면 되니까 대형하면 더 불편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싹 벗겨냅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요거. 그죠? 요 밑에 있는 거. 그 TCP가 떨어지지 않게끔. 여기 보면 이제 뭐 동황판이라든가 뭐 반사 시트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개 있잖아요. 요걸 또 잘 드러내면서 원칙적으로 이제 비닐 장갑 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액정 같은데 이제 손에 있는 지문 같은 게 묻으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별도 장소 있잖아요. 책상에 놓지 마시고 뭐 여러분들이 별도 장소 좀 그 어떤 그 파손되지 않는 장소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갖다 놓고 보관하시는 게 좋겠죠. 자, 여기 지금 케이블이 하나가 나와 있죠. 케이블이 하나 나와 있으면 저기다가 이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맞게끔 해야 되겠죠. 예, 맞게. 그래서 이제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처음에 다 같이 동시에 팍 밝게 들어오진 않아요. 조금 있으면 서서히 똑같이 밝아지는 게 있어요. 그거는 양품이죠. 근데 저 중에서 하나가 서서히 들어온다든가 아니면은 아예 안 들어온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불량이죠. 그러면 네임핀을 저기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마킹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만 떼어서 우리가 수리를 하면 되니까. 좀 저 위에 있는 것도 좀 흐리멍텅한데 일단은 뭐 불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심 나면은 요 단자들 있죠, 단자들에다가 하나씩을 측정해 보세요. 그러니까 전체를 해보고 또 한번 하나씩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LED 바이오 패키지 하나하나 측정할 때는 그죠? 이제 딱 눈으로 봐서 아 요건 그냥 넘어가야지 하면 나중에 재콜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뜯어야 되고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소비자한테 나름대로 그 별로 좋지 않은 평도 듣고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판단해서 앞으로 진행성이 불량이 될 것 같다면 아예 갈아주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우리가 LED 백라이트를 테스트할 때는 하나하나 세심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일반 모니터하고 틀리게 TV는 뜰 때 특히 액정 부분에 TCP가 손상되는 경우가 초보자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 덮고 나서 하니까 줄이 이렇게 생기면서 크게 나오더라. 골치 아픈 거예요. 라인 디펙트 나오면 골치 아픈 거예요. 버려야 돼요. 그거 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세심하게 주의를 좀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우리가 LED 패키지가 이제 불량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뭐 초보자들은 모르시는 분은 그건 LED 바를 구해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또 문제가 뭐냐면 딱 그 규격에 맞아서 맞는 게 또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그걸 뭐 개조 작업을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패키지가 뭐 두세 개 이게 불량이 났다 그러면 사실은 교체해 주는 게 제일 정답이겠죠. 근데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장비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장비도 지금 보면 그렇게 뭐 비싼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핫플레이트라는 게 되겠죠. 왜냐면 LED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초보자들은 열풍기나 인들이 하게 되면 그 LED가 녹아버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핫플레이트에 올려놓고 그죠? 그 LED 패키지를 디솔더링, 솔더링 하는 그 장비가 필요한데 이 핫플레이트 용은 한 7, 8만 원 정도 사죠?
그래서 자작하시는 분이 있는데, 글쎄 뭐 저도 만들까 하다가, 아 굳이 이거 만들 필요 뭐 있겠냐. 그죠? 아무래도 이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컴퓨터 매장도 옛날에는 그냥 막 엉망으로 막 그냥 막 수리하는 사람들은 막 들어가면 환경도 안 좋고 그래요. 요즘은 이 컴퓨터도 모든 게 이제 우리가 그 전자정보 구현된 페이퍼레스 오피스 구현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죠. 모든 컴퓨터로 다 이루어지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매장에 찾아오면은 매장이 무슨 인테리어 잘해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이런 장비들도 좀 자작하면 좀 지저분하게 되잖아요. 사람 앞에서 이제 대기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 보여주기 위한 것도 하나의 전시적인 효과가 되니까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안 나죠. 자작하는 거랑. 그래서 이런 거 하나 구입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개인적인 어떤 성격의 차이는 있겠죠. 아이 뭘 사 이걸 자작하면 되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온도메타도 구입해야 되고 뭐 히터도 구입해야 되고 뭐 알미늄 판도 또 우리가 목공소에서 잘라야 되고 철공소에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냥 사세요. 그냥 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컨트롤 패널이 있어서 우리 온도를 조정할 수 있어요. 요것들은 이제 작업 환경에 따라서 온도가 높을 수 있고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맞는 온도 프로파일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뛸 때, 탈부착할 때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뭡니까? 조금 전에 동영상을 보여주겠죠. 우리가 LED 바 위에는 LED의 모양을 갖다가 액정에 나타나지 않게 해서 그 안에 앞에 확산 렌즈를 껴요. 확산 렌즈. 그죠? 확산 렌즈를 껴가지고 거기에 이제 붙어 있죠. 근데 거기 붙어 있는 게 일반 본드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 UV 본드 있죠? UV 본드로 붙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띄고 나서 다시 붙을 때는 어떤 사람은 이제 초보자들은 뭐 우리가 50 본드라든가 아니면 뭐 실리콘에다 막 붙이는데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우리가 UV 본드를 붙여야 되는데 UV 본드는 요거다 UV 본드를 붙여놓고 확산기에 올려놓는다 해서 걔가 경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자외선 UV 램프로다 쏴줘야지 이 UV 본드는 바로 경화가 돼서 아주 딱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UV 램프 그죠? 이것도 이제 인터넷에 하면은 좀 뭐 이렇게 비싸지 않아요? 쌉니다. 굉장히 싸요 이게. 어떤 사람이 이 빛을 더 강하게 해서 막 개조를 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제가 써보니까 충분합니다. 충분해. 그러니까 괜히 거기다 쓸데없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쓰세요. 예? 쓰시면 좋습니다. 자, UV 램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LED 패키지를 삐면은 일반 납을 쓰는 게 일반 납으로 써도 되지만 핫플레이트에다 올려놓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 납보다는 일반 실납보다는 우리가 크림 납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크림 납을 쓸 때 이제 정량 토출기라는 게 있는데 가격이 비싸잖아요. 저 정량 토출기 가지고 있는데 잘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주사기 배럴총이라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 구입하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이제 가게 이쑤시개 다 있지 않습니까? 이쑤시개에 크림납 묻혀가지고 해도 돼요. 굳이 이런 게 사실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량 토출기 비싼데 이 주사기 배럴총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이 싸니까 국내에서는 좀 비싸요. 해외 구매하게 되면 쌉니다. 그래서 주사기 배럴총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되고 UV 본드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반드시 UV 본드와 UV 램프는 실가는데 바늘같이 또 따라다녀야 되는 것들이다. 그죠? 그래서 이 UV 본드를 놓고 올려놓으면 굳는다고 하는데 딱 떨어져 버리죠. 그게 바로 이게 자외선을 쪼아야 된다는 거죠. 자외선을. 필요하고. 크림납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크림납도 보면 우리가 지금 초보자 같으신 분들은요. 대원 보면 젤 프락스라든가 이 크림납들 굉장히 안 좋은 있죠. 저질 제품을 쓰는데 진짜 우리가 솔더링 제품, 이런 화학 제품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좀 신뢰도 있고 그죠? 그런 메이커 걸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들은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이런데 좀 돈을 상당히 절약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이제 이 수리자들은 특히 화학 제품이라든가 이 솔더링 제품 같은 경우 그런 것을 좋은 걸 써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크림납은 이제 그런 데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서 구입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게 필수 장비인데 사실은 뭐 요거는 뭐 주사기 배럴총이라든가 정량 토출기 같은 경우는 수리하는 사람한테는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죠?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요 지금 핫플레이트 그 다음에 UV 램프, UV 본드, 이 크림납은 필수다. 수리하는 사람들. 아직까지 LED 패키지에 대해서 우리가 수리를 안 해본 사람들은 요걸 장만해 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럼 한번 LED 패키지 교체 작업을 한번 볼게요. 이게 불량이 난 거죠. 이게 열이 받으니까 이게 이 주기가 이렇게 열화가 됐다고 그러죠. 예.
요게 이제 LED에 이 확산 렌즈가 없으면요, 액정에 이렇게 LED 모양이 쭉쭉 나타납니다. 동그랗게. 그죠? 그걸 은폐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빛을 갖다 확산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렌즈가 이렇게 달려있죠. 우리 LED 모니터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그죠? LED 모니터는 이런 렌즈가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 도광판이라는 게 있죠. 그 대신에. 여기 지금 보면 요거 렌즈가 여기가 지금 요 세 군데가 지금 뭡니까? UV 본드로 붙여져 있는 거예요. 잘 안 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한번 하는 작업을 우리가 LED 패키지를 띄고 양품 LED 패키지를 붙이는 작업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자 드라이버를 딱 넣어가지고 살짝 하면 똑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 손으로 띄려면 안 떨어집니다. 이게. 이 부분에 이제 사실은 뭐 이 잔재가 남아 있는데 요걸 또 칼로 다 긁어내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확산 렌즈 같은 경우는 잘 보관하세요. 이게 똑같은 규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죠? 잘 뭐 통에다 보관을 해서 이제 핫플레이트죠? 올려놓고 조금 있으면은 이걸 갖다가 열풍기라면 이게 다 녹아버려요. 이게 LED가 패키지가. 그래서 그거는 열풍기 작업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열을 가해 놓고 조금 있으면은 똑 떨어지죠. 얘가 이렇게. 그죠? 떨어졌죠? 여기. 요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돼 있죠? 이 극성을 전해 콘덴서는 극성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붙일 때도. 자, 배럴청인데 한번 써봤어요. 사실 잘 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육 차원에서 한번 써봤어요. 이렇게 해서 하면 쭉 나와요. 그죠? 힘을 가하면. 크림납 같은 경우는 좀 보관을 잘해야 돼. 아니면 이게 굳어버리죠. 물론 뭐 크림납을 희석하는 희석제는 있지만,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정상 LED 패키지를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 있죠?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거 잘 보고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크림납은 점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점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딱 안착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얘가 녹으면서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요. 크림납들은. 그죠? 지금 좀 많이 발랐는데 많이 발라더라도 크림납은 이쪽에 있는 쪽이 솔돈이 자동 솔돈이 됩니다. 그죠? 약간 삐뚤어져도 괜찮아요. 에? 물론 뭐 정확하게 맞춰주면 좋겠지만 사람이 뭐 하다 보면 똑바로 맞출 수 없잖아요. 그런데 녹으면서 제자리로 들어간단 말이지 이게. 녹죠? 싹 녹으면서 제자리에 붙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확산 렌즈를 붙여야 되겠죠? 이때 이제 UV 본드를 쓰는 겁니다. UV 본드를 한 방울씩 떨어뜨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한 방울씩. 자, 이제 정조준해 확산 렌즈를 요 위치에 정조준해야 되겠죠? 예, 정조준 해가지고 딱 놓은 다음에 자, 이 상태로 붙는지 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얘는 자외선을 쪼여줘야 돼. 그때 바로 UV 램프가 필요하죠. 그죠? 자, 어떤 사람은 이걸 뭐 선글라스를 끼고 하는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 필요 있겠습니까? 뭐 눈 보호를 위해서 쓴다 그러는데 요거 뭐 보통 뭐 한 40초? 예, 쪼여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먼 산 바라보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 안경까지 쓴다는 게 좀 귀찮잖아요. 예. 자, 이렇게 되면 이 경화가 됩니다. 경화가. 저기 인터넷에서 구매했는데 뭐 가격이 비싸지 않더라고요. 자, 보면 딱 굳어버렸어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예. 됐죠? 예. 이제 뭡니까? 조금 뭐 금방 갖다 장착하지 마시고 좀 더 있다가 네, 장착을 하셔가지고 이제 하시면 되겠죠. 그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예. 요거 지금 여기 보면 LED가 얘도 굉장히 열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지금 이 PCB가 그죠? 이렇게 좀 열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뜯었을 때 이게 열화가 된 것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보다 이런 것은 우리가 향후를 위해서 교체할 때 같이 교체해 주는 것도 하나의 센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 그죠? 네.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요. 이제 SMPS 파트와 인버터, 드라이버 보드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물을 놓고 수리하는 과정, 그죠? 측정하는 거, 우리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실제 이제 우리가 점검하는 것을 이제 그 공부한 실무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실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잘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 과정, 립스보드 쪽에, 모니터 쪽에 이제 실무 과정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이제 또 파워 서플라이가 스탠바이 형식이 있다고 그랬죠? 데스크탑 파워 서플라이도 스탠바이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 이제
데스크탑 파워 서플라이를 한번 언급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TV, SMPS 쪽 파트로 들어가서 이제 지금 같은 강의를 또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할 게 지금 많은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주면은 이걸 사실 강의를 이렇게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서 만드는데 참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관심도 많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이렇게 진짜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강의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좀 행복하게 여기시고 이럴 때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라고요. 듣는데 그치지 말고 중고 모니터라든가 TV 이런 거 갖다가 실질적으로 뜯어가면서 보시면서 여러분 작업을 해야 돼요. 다 가르쳐줬는데 자꾸 여러분이 질문하게 되면은 참 우리가 그 가르쳐준 사람의 그 어떤 그 좀 힘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다 들으면 거기에 답이 있는데 자꾸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답답하겠지만은 강의를 질문할 시간에 이런 동영상 강의를 한번 리뷰해서 그죠? 리플라이해서 한번 듣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오늘도 강의가 도움되었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